이준석의 신당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 기자회견문을 놓고 보면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굉장히 일상어, 평상어를 사용했다. 보통의 정치인들과는 많이 다르다.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놨더라.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시민. 예, 시민. 사랑스러운 예, 시민. 이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랑하는 동료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 미국 대통령 흉내낸 거고, 펠로우 시티즌이라고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동료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꽃게 인용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너무 쇼처럼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 신당과 관련해서는요.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정치 신당 성공 방정식에 관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예.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하지 않은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떠오르지는 않네. 없어요. 예, 떠오르지는 않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을 확실히 구분을 하지 않은 정당이 성공한 적도 없고 예.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정당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신당 성공의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이준석 신당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적인 방정식으로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능성이 어렵다. 성공 가능성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지나면서 지역에 기반한 양 호남과 영남이라는 그런 지역주의 정당의 양 극단적인 정치에 대해서 신물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공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석? 네? 그래서 몇 석? 몇 석이요? 네. 그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준석 신당 따로, 이낙연 신당 따로, 금태섭 신당 따로, 그래서 제3신당이 그냥 막 산발적으로 분산되면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10%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서 다 합쳐도? 해봤자 네. 3-4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 합쳐도? 지역구에서는 얻을 곳이 없고. 지역구에서는 얻을 곳이 없고? 얻을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져야 신당이 된다. 뭐 무소속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신당 연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테이블 안에 모여 있는 모습, 한 울타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그래 제3신당 하나로 몰아주자 이러지 따로따로 분열해서는 어려워요. 정겸 대표님. 내일 바로 선거하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될 거고요. 뭐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때부터 독립적으로 뭔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독립 변수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이니 예. 지금 비대위원들의 인선 한번 보십시오. 비대위원들이 지금 이제 아직 소개가 되지 않는데 모든 비대위원들에게 기자들이 질문할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명품백 사건 수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악법입니다. 악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7, 8, 9 세대로 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대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치면 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특검법 이거 악법이에요. 김건희 명품백 그거 가짜뉴스 예를 들어서 함정 뭐 취재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 7, 8, 9가 안 되는 거예요. 참신함이 떨어져 버린다. 자기 존재감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예. 여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 일종의 모토가 될 텐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파열이 생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저께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그런 비전과 목표를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 견제하고 저는 꾸준히 그냥 가고 있으면 된다. 하늘이 아마 점지를 해줄 것이다. 안 되면 이미 망한 거고 될 길이 열리면 당신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 파열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이준석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 된다. 예, 내일 투표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 좀 더 가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저의 관심은 저는 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 저는 이제 뭐냐면 예. 이 한동훈 체제가 완주할 수 있을까가 전 더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산을 넘으면 또 깊은 물이 있어요. 김건희라고 하는 깊은 물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아니 선거도 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완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아까 본인이 얘기한 동료 시민의 70%가 악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동료 시민들이 70%가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동료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동료 시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동료 네. 시민들의 70%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표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네. 거기다가 1월 달에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5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손준성 검사가 할 일 없이 그거 고발사주를 왜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사주 받았겠습니까?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웅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누구요? 김웅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예를 들면 대통령을 옹호하며 네. 한동훈 체제 아래에서 공천받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이탈이 시작되겠죠. 조금씩. 그 이탈의 폭 자체가 넓다면 저는 그 넓은 이 이탈의 폭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당대표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본인은 여기에다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름달, 초승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보름달이 지면 이제 손달이 찰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월륜 월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어떤 총선의 목표보다는 차근차근 적금을 쌓는 것 같아요. 더 먼 것을 위한 적금을 쌓는 것이 본인에겐 더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속으로는 분명히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매달 잘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한 방에 뭐 터뜨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깨지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 완전히 해성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네. 세상이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그냥 져버리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무너지지 않을 만큼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전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한테 막 요구하잖아요. 3가지 조건을. 믿을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죠. 변할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 저걸 걸고 예를 들면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정치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윤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가려고 하는구나. 뭐 오케이. 그 장성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보수신당입니까? 진보신당입니까? 삼지대입니까? 보수신당이죠. 보수신당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체성은 보수신당이다? 보수 우파의 플랫폼을 벗어나서 정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중도층을 좀 끌어들이는 그러한 보수 개혁신당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본인도 뭐 진보 쪽이나 민주당 쪽에 뭐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쪽에 있는 분들과 뭐 우정을 나누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진영을 넘어서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체제가 흔들린다라고 우리 정계한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부. 2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만두겠어요? 진짜 아마 탈탈 털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인사청문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검증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개인적인 문제, 그렇죠. 뭐 지금 법무부 장관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과 지금 모순된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스스로 갖고 있는 엘리트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을 망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러한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메시지가 자칫 잘못하면 당을 되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조언 같은 경우에 듣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런 구태의연한 의견, 뭐 생각, 판단 내가 새롭게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오만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아.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할 만합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두 분은 신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제까지 행위들을 보면 말을 자주 바꿨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뭐 제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말 많이 바꿨는데 윤석열 대통령 많이 바꿨죠.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중에서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많죠. 뭐 여가부 폐지 문제 관련해서 아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굳이 또 뭐 주가 조작을 비유해가지고 아니 뭐 이거는 나중에라도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체제가 순항을 하고 예를 들면
총선 때까지는 계속 네. 유지가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세게 말 조심해야 되고 주변 정리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미디 같은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코미디가 아닌 현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아니 또 뭘 밥 먹듯이 해요 또 자, 이 그렇게. 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자주 한다. 명예훼손. 자, 명예훼손 이미 뭐 제가 물 마시듯이 한다. 제가 조사를 받고 물 있으니까 마시듯이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말을 100마디 중에 한마디만 잘못하더라도 그렇죠. 국민들은 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짓말 대통령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거짓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논어에 무신불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야당 대표는 거짓말해도 됩니까? 자, 야당 대표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자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원칙과 그리고 좀 정의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서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왔고 그 상황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국민에게 믿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언론이 총동원이 되어서 어제 제가 정말 보수 언론 방송까지 포함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찬사 방송을요. 심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거짓이다. 야 이거냐 진짜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나? 그러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교체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취임 연설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재명이 마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악당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집권 여당과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나라 안 살리고 야당 죽이는데 나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세대교체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찬사일변도예요. 이게 뭐냐 코미디 같은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국민들이 똑똑히 쳐다보고 어느 순간에 저는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